주원장이 명나라 황제가 되기 전에 오왕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원장도 고려에 사람을 보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거대한 몽골 제국이 붕괴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몽골 제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도미노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도미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동쪽 끝에 있는 고려에서부터 빨간색 블럭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몽골 제국이 붕괴되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죠. 자, 공민왕은 몽골 세력을 몰아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원래 포부가 뭐였죠? 일국갱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몽골의 간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고, 자, 이제 걸림돌을 제거했으니까 본래 하려던 일을 해야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려의 현실이 어땠느냐면, 우리 흔히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고려 후기에 지배 세력이 있고, 여기에 또 친원파들이 서로 결탁을 합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이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못 살게 굴어요. 하나는 땅을 뺏는 겁니다. 그 당시 재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 그리고 노비였거든요.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자기 농장으로 만듭니다. 이 농장의 규모를 고려사에서는 산천위표, 산과 내로 경계, 표를 삼았다. 다시 얘기해서 저기 보이는 저 산까지가 내 땅이야. 저기 흘러가는 강까지가 내 땅이야. 이 정도의 아주 굉장히 넓은 농장을 만든 거죠. 이런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일반 농민들의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노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압량위천, 양인을 억눌러서 천민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땅 뺏고 노비 만들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게 된 농민들이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걸 유망이라고 합니다. 토지 탈점, 압량위천, 유망 이런 것들이 이 14세기 한 중반 후반 정도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현실을 본 어떤 사람은 이 현실을 국지불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지불국. 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친몽골 세력, 친원파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다시 일국갱시라는 표를 내걸고 전민 변정을 하겠다. 전, 토지, 민, 백성들의 신분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잡겠다 해가지고 왕이 나서서 개혁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질 못해요. 모순된 상황이 있습니다. 친원파를 제거하는 그 반원운동 이걸 할 때 누가 앞장서서 그거를 했느냐면은 공민왕의 측근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자, 공민왕한테는 국내의 세력 기반이 없었으니까요. 측근들이 나서서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몽골 세력은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공민왕의 측근들은 자기들 스스로 개혁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개혁되지 않은 고려에서 자기들이 역시 토지 탈점하고 압량위천에서 자기의 그 재산을 늘리려고 한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왕이 자기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또는 억지로 개혁에 나서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반원운동은 측근 세력이 하는데 측근 세력은 개혁에 반대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외부의 충격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몇 년 뒤에 홍건군이 고려를 침략해와요. 홍건군이 몽골과 싸우다가 쫓기게 된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서 고려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고려를 점령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약탈을 한 겁니다. 무슨 좀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지휘 체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약탈하고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게 되는데 홍건적의 2차 침략 때는 공민왕이 수도 개경을 버리고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친원파의 자녀 세력이 총궐기해서 공민왕을 몰아내고 다시 몽골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폭발을 하느냐면 홍건적을 겨우 몰아내고 개경을 수복하고 이제 안동에 있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서 임시로 묵게 되는데 흥왕사에서 공민왕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자, 공민왕을 죽이고 몽골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자 하는 이 친원파들이 일으킨 사건이죠. 자, 이걸 이제 겨우 진압을 하고 공민왕이 개경에 들어가서 다시 이 국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황후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기황후가 완전히 몽골의 그 실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아들 황태자였던 아유시리다라한테 나를 위해서 왜 복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군 1만이 국경을 넘어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이 1만 몽골군의 침략을 최영, 이성계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격퇴를 하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몽골의 어떤 위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와중이니까 개혁은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죠. 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 이게 이제 한동안 계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자, 이 몽골의 마지막 침략까지 격퇴한 다음에 공민왕이 새로운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돈이에요.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을 해요. 신돈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승려가 되었고 이름을 편조라고 했다. 어머니가 천했기 때문에 절의 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그 승려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산방에 절에 혼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톨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공민왕을 만났는데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하는 그 이야기가 좀 소설처럼 남아있죠. 공민왕이 꿈을 꿨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승려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구해줬다. 휴 하고 이제 잠을 깼어요. 아, 흉몽이군, 악몽이군 하면서 이제 잠을 깼는데 그 다음날 김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만나면서 어떤 승려를 데리고 왔는데 꿈에 봤던 자기를 구해줬던 그 승려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죠. 뭐죠? 뭔가 계시 이런 걸 받아서 신돈을 만났고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 신돈을 등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돈을 이제 왕이 사부, 국왕의 사부로 모셔요. 이거는 이제 없는 관직인데 공민왕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높은 관직을 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굉장히 높은 관직을 신돈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돈을 앞세운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좀 뭐랄까 이것도 재밌는 얘기죠. 신돈이 중용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최영이 계림륜, 경주의 지방관으로 좌천돼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정몰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던 최영이 왜 개혁이 시작되자마자 좌천되고 삭직되고 죄인이 됐을까? 그렇다면 이 개혁은 청렴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개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최영의 그 청렴함은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고려 말에 그 혼란한 국지불국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최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영은 끝내 그걸 하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그 개인의 가치가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조화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최영을 몰아내고 기존의 관리들을 대거 쫓아낸 다음에 신돈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신돈을 등용할 때 공민왕이 한 말이 고려사에 남아 있어요. 저는 고려사에서도 이 대목 참 눈여겨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한 15년 되었을 때 얘기니까요.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재상, 고위 관료들이 왕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민왕은 개혁을 하자 그러는데 재상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신대족들은, 세신대족이라는 건 뭐냐면 대대로 관리가 된 큰 가문, 이게 뼈대 있는 가문이죠. 세신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이 상황 어때요?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상황이죠. 다 연결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다 친구고 다 결혼으로 엮여져 있고 검사, 판사, 기자 알고 보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공민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세신대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초야 신진들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초야에서 새로 진출한 사람들, 뭔가 새로운 피, 여기에 눈길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꾸며 명망을 탐하다가 출세하면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신대족의 사위가 되어서 나 이제 출세했어. 나 성공했어. 이러고는 처음에 초야에서 막 새로 나왔을 때 그 뜻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세 번째로 유생들에게 주목합니다. 유생이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공부한 학자들에게 주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유약하고 강직하지가 못하다. 되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요? 아, 저도 그래요.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생, 좌주, 이건 사제관계. 동년, 이거는 우리 동기생. 뭐냐면 학연이에요. 공부할 때 맺어진 학연을 따라가면서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니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그러면 세신대족, 초야신진, 유생 셋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공민왕은 다 못 쓰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찾으려고 했냐면 세상을 떠나 초연한 사람, 이세 독립지인. 왜 세상을 떠나야 되냐면 이런 연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기득권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을 써서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 폐단,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걸 한문으로 인순이라고 하고요. 이게 개혁을 반대하는 것을 뜻해요.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 폐단을 내가 고치려고 했다 해가지고 신돈을 등용했다는 거죠. 저는 공민왕이 개혁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득권과의 단절, 이게 아니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기득권의 카르텔과 맞서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도 사실 왕은 그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걸 내가 버리고 이걸 깨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만 봐도 공민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민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신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산수 사이에 사는 중이었는데 상께서 억지로 시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현량한 사람을 등용해서 사만의 백성들을 조금 평안하게 한 뒤에 의발을 가지고 살림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나 욕심 없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데요. 전민변정이란 이런 뜻이에요. 전, 토지.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민, 노비. 권세가가 억지로 노비를 만든 사람을 본래 신분으로 돌려준다. 이걸 전민변정이라고 하고요. 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위원회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설치하는 임시관청이고 그 일이 끝나면 없애는 거예요. 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신돈이 스스로 판사가 됩니다. 위원장이 되어서 자, 방을 붙여요. 방을 어떻게 붙이느냐? 근자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탐욕이 풍속으로 되어 권세 있는 집안에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차지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서울은 15일, 지방은 40일을 기한으로 하여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발각되는 자는 다스릴 것이다. 자진 신고 기간을 15일, 40일을 두고 원래대로 되돌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영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안팎이 기뻐하였다. 심지어는 이때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인이 나셨다 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개혁이 성공을 거둔 거죠. 제가 볼 때 고려 건국된 이후 여러 차례 이런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첫 성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사기록은 이런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